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 시대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급기야 배달 수수료를 2%로 낮춘 공공 배달 앱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택시 호출 앱이나 제로페이 등 민간 영역에 뛰어들었던 서울시. 이번 공공 배달 앱은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9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면 원격 수업을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21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최근 교회와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송파구의 코로나19 대응책과 인터넷 방역단 활동을 살펴봅니다. 장애인 돌봄 활동가와 요양보호사 등 비대면이 어려운 필수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동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암에 걸린 경비원을 돕기 위해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400만 원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발생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13명이 늘어 모두 22,5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해외 입국 사례가 8명이고 지역 발생은 10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었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한편 서울의 경우 신규 확진자 49명이 늘어 지금까지 4,7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부가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다고요? 네, 정부가 1차로 확보하려 하는 백신 물량은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즉, 전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분인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백신 공급 협의체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를 통해 1,000만 명분을, 나머지 2천만 명분은 백신 개발 기업과 협상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등 몇몇 기업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한 만큼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문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검증된 백신이 들어오느냐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을 국내에 들여오더라도 바로 접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접종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확보엔 약 1,72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환자와 보호자 등 3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3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접촉자를 포함해 병원 종사자와 환자 2,3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상태입니다. 또 병원 내 오염 의심 지역인 병동과 휴게실 등에서 환경검체 90건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대문구는 병원 퇴원자 553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가 제한됐던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오는 21일 재개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며 오는 21일부터 학생들의 학교 등교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인 10월 11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내외로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급기야 인터넷에 떠도는 확진자의 정보를 삭제하는 전담반이 개설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전담반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송파구로 가봅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책 짚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성수입니다. 네. 인터넷 방역단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먼저 이 송파구의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교회와 물류센터 등 송파구 관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 그 9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송파구의 누적 확진자는 총 31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송파구는 서울의 또 최대 자치구로서 인구가 68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하루 유동인구만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이게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송파구에 있는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 송파구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타 지역 그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14일에는 이제 관내 교회에서 또 11명의 소규모 집단 감염도 발생을 해서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송파구 차원에서도 방역에 힘쓰고 있을 텐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까? 예, 우리 송파구의 경우 이제 잠실역이라든지 또 석촌호수, 가락시장, 그리고 문정동 법조단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예방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가령 지난 주말에 이제 석촌호수 일부 시설을 또 임시 폐쇄를 했는데요. 출입 자제를 공고하는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밤 9시 이후에 음식점 영업이 금지되자 이제 공원이나 또 광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불안하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예. 제가 직접 현장 점검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이제 월요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조금 완화되었죠. 그래서 음식점 등에 내려졌던 영업 제한 조치는 이제 풀렸지만 클럽이라든지 또 노래 연습장과 같은 11개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그 집합 금지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요. 또 교회의 그 비대면 예배도 원칙적으로 지금 유지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 활동도 계속적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송파구 하면은 앞서 말했듯이 인터넷 방역단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행정안전부의 정식 사업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이른바 인터넷 방역단 확장판을 출범시켰다고요. 예, 그 송파구청이 지난 5월에 전국 최초로 그 코로나19 인터넷 방역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 공개되었던 확진자들의 그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확진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또 방문업소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인터넷 방역 자원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 9일 전국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 100명과 함께 온택트 발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또 삭제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코로나에 관련 거짓 정보나 또 가짜 뉴스를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등 사이버상의 그 방역 활동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랑 관련해서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인 게시물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를 시정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단 활동의 그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그 게시물을 올린 운영자들의 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이 주민뿐만 아니라 특히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자, 끝으로 이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그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8개월째 이어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가 지속되다 보니 주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특히 우리 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 플래너 또 그리고 송파 사랑 상품권 3차 발행 또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 방역 실시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송파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확산세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9월 28일부터 2주간 송파구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석만큼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좀 가급적 이동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저와 송파의 2,000여 공무원들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우리 구민 여러분들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앞으로도 안전한 송파구 기대하겠고요. 또 인터넷 방역단의 활동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길 더불어 기대하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수 송파구청장 연결해 송파구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대책 살펴봤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경 금천구 시흥동의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지나가던 레미콘의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의 너비는 약 2.5m에서 3m, 깊이는 1.5m 규모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레미콘은 약 1시간 만에 견인됐습니다. 싱크홀은 어제 저녁 7시 임시복구를 마쳤고 현재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천구는 해당 지역이 하수관로 공사 과정에서 노면수가 집안에 침투해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남부수도 사업소와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구로구가 올해 세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구의회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비롯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구로구가 올해에만 3번에 걸쳐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추경안 총 규모는 1조 31억 7,198만여 원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06억 1,726만여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감염 확산 및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변화된 세액 징수 환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등 감염 확산 방지 사업, 그 외 연내 집행이 불가한 세출 예산, 추가 구조 조정 등으로 편성하여 제출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하는 안을 비롯해 접종 대상의 범위 확대 조항을 신설하는 구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총 21건의 안건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구의회 각 상임위에선 16일 해당 안건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오는 17일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총 22건의 안건은 오는 18일 구로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접촉이 생활화되고 있지만 일의 특성상 비대면을 할 수 없는 직종도 있습니다. 어르신과 아이를 돌보는 일 등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인데요. 성동구가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대면 방식의 일을 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든든한 손과 발이 되는 장애인 활동가들. 이들에게 비대면 접촉은 먼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도움이 없으면 장애인들의 생활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요양보호사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남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만 정작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은 돌볼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성동구가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 돌봄을 받지 않으면은 당장 무너질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보는 돌봄 종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엔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생활복지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대면 방식의 근무를 해야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테면 필수 노동자에게 안전 물품을 우선 지급하고 무료 독감 예방 접종과 건강 검진,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입니다. 현재 성동구는 필수 업종에 대한 규정과 필수 노동자 수, 지원 규모 파악 등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해당 용역은 올해 말까지로 본격적인 조례 시행은 내년이 될 전망입니다. 구는 용역 이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시행 규칙을 제정해 운영함과 동시에 필수 노동자를 위한 입법화에도 힘쓸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종로구는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 공공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식 공간 창출과 함께 기부 문화도 활성화하고 구민의 자취도 새겨 넣어 의미 있는 시설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도심 속 작은 휴식 공간, 종로구 통이동에 위치한 마을마당입니다. 이곳에는 조금 이색적인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통이동 마을마당에 설치된 이동식 의자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난 6월 이곳에는 6개의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공사모 멤버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일부 기금을 좀 마련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야외용 의자를 몇 개 갖다 놨는데 그 의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공원에 있으면서 아주 잘 사용됐어요. 무게가 가볍고 활용하기 좋아 공원을 자주 찾는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이만하면 뭐 100점이에요. 물 비가 와도 쫙 빠져버리고 그냥 이만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고.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종로구는 주민의 자발적인 기부로 공공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의자 개수당 설치비를 기부하는 정액형과 자유롭게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자율형, 또 특정 단체나 개인 차원에서 기부하는 물품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당신의 의자라고 이름 붙여진 기부의자에는 기부자의 이름이나 원하는 문구도 새길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념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좋은 일들을 함께하는 차원으로 할 때 의자를 종로에 선물한다는 차원으로 이 컨셉을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구는 오는 2022년까지 도심 내 공원이나 산책로, 자투리 공간에 최소 100여 개의 기부형 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 간의 갑질 논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곤 하죠. 서대문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아픈 경비원을 위해 주민들이 모금 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일하던 한 경비원이 최근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병마 소식에 아파트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정을 나누은 사이였기에 걱정스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아파트 주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위로금을 전달하자며 뜻을 모으고 있는 사이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마다 모금 의사를 밝혀온 것. 평소 주민들이 소통하던 SNS를 통해 모금에 참여하거나 경비실에 들러 뜻을 전하는 주민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우리가 같이 있다 보니 가족처럼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다 보니 그럼 저도 끼워주세요 이래 하다 보니 아이들도 그 엄마하고 같이 와가지고 전달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4일 만에 위로금 400만 원이 모이게 된 것. 88세대가 사는 이곳에서 50세대 이상이 모금에 참여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선한 마음을 보태준 주민들에게 경비원 가족들은 진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하죠.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같은 피줄을 나누던 형제처럼 이렇게 너무나 잘 대해주셔서 저희 가족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경비원의 부재로 아파트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주민들은 새로 사람을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병마를 이겨내고 일터로 돌아올 때까지 주민들이 경비원 업무를 대신하기로 한 겁니다. 좀 어렵더라도 우리 그 주민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나와서 번도 쓰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분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곳 주민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조성됩니다. 천호동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많았던 만큼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섭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경우 천일초등학교와 천일중학교 등 4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어 청소년 인구가 상당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강동구 전체 청소년 인구의 15% 이상이 천호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용 공간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천호동 천종로 15길 천일중학교와 강동초등학교 일대에 지어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연면적 2,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자리할 예정입니다. 지하엔 춤과 무용을 비롯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연습실과 각종 식재료를 다룰 수 있는 요리 연습실이 설치돼 청소년들의 진로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상엔 초등학생 돌봄 시설과 VR과 A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인구가 15%로 굉장히 천호동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동아리실, 우리 동네 키움센터, 그리고 다양한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는 2022년 상반기 내로 천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완공하는 한편 둔촌동에 2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는 한층 더 선선한 날씨로 접어들겠습니다. 올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독감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항체가 생기는 기간을 고려해서 10월 안에는 꼭 접종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